아빠 갔다 올게. 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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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빠빠 나가. 알았어. 빠바이. 안녕히 가세요. 네. 아이고 큰 절까지 해주시네요. 빠바이. 안녕히 다녀오세요. 빠바이. 안녕하세요. 어른 책 같이 읽는 아빠 전종환입니다. 오늘도 문득 전종환 문득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네. 저자는 허지원 님이시고요. 네. 대학 교수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임상심리와 뇌과학 연구를 같이 하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 책 안에서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제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존감에 관한 책이 요즘 무척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서점에 맞죠? 예, 나가보면 정말 모든 테마가 거의 자존감.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허지원 교수는 말하기를 요즘에 자존감에 관한 책이 너무 많은데 많은 책들에서 이제 자존감을 높여라.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당신도 자존감을 회복하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또 제가 봤던 책들 역시 그런 내용이 많았고 근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결이 조금 달랐어요. 맞아요. 자존감을 높이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이 보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존감을 굳이 높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줬는데 네. 그 부분이 무척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오늘 문득 전종환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허지원 교수님 아시잖아요? 같은 경우를 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을 몇 번 해주셔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던 교수님이시거든요. 무척 지혜씨가 좋아하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분을 만나 뵙고 나서. 뭐랄까요. 보통 이제 상담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공감과 위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허지원 교수님 경우에는 약간 상담의 결이 달랐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보통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신다면 허지원 교수님은 아니 집에서 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이 어딨냐. 그런 건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것을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준비한 거를 다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럼 끝내죠 지금. 아닙니다.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 다 지금 침범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요즘 아픕니다. 사실은 문득 전종환이 네. 이게 지금 뭐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문득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에 관련한 허지원 교수 책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또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 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저 버티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이나 SNS에서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나 말고는 다들 멀쩡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SNS는 모두 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주변에 봐도 나 말고는 선 후배들이 일을 다 척척척 해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좀 떨어지나 계속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허지원 교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존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간신히 끌어안고 하루하루 버티어가는 것뿐이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 자신만 해도 사실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기 전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특히 몇몇 잘나 보이는 사람들은 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아나운서국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딱 가면 선배님들 너무 멋있잖아요. 네. 멋있고 TV에서 보던 선배들이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과 옆에서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어느 순간에 똑같구나.
TV에서 보던 그 환상이 한꺼풀 벗겨지고 나니까 다들 아웅다웅 하면서 여러 일상 속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누구든 다르지 않겠구나.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그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나 자체만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기에도 이 발언들 괜찮습니까? 어떤 거요? 아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까지 소환하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다 네, 마찬가지라는 TV에서. 얘기입니다. 아니 난 무섭네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소환 못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시니까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가 우리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 자존감을 형성해준 양육자와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떨어져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결국 내 자존감을 형성해준 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렇죠. 내 책 안에서 말하기를 내 부모는 물론 내 머릿속에서는 절대적인 분이지만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제 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만 해도 막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환상적인 조건 안에서 충분한 정서적, 물리적 이런 가치를 충분히 흡수하고 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빨리 낳잖아요. 20대 중반 정도의 엄마 아빠가 돼서 저희들에게 제 기준으로 줬던 물론 충분한 사랑을 주셨지만 내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끔 할 만한 그런 여유로움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있는 집은 복받은 집이고 네. 아주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정서였어요.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게 사실 우리 유년기의 정서였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보다 넘어서는 것은 이제 배부른 일이었죠.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뭘 해주냐 우리가.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런 환경조차 없었기 그럼요.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에게 가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독립을 하는 겁니다. 보지 말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부모의 탓을 하지 탓을 하지 말고 거죠. 어느 예. 순간부터는 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척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척을 하라. 그거 아까 말씀해 주신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그 예들이 있어요. 자존감 높은 척을 해라. 정색하지 않는 척을 해라. 자기 삶에 집중하는 척을 해라. 불편한 상황, 유머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라. 네. 결국 척인가? 그렇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가면을 만들어라. 가면 없는 나를 좋아하길 바라는가? 깨라. 아니, 참대로 와닿았어. 예. 이것만 다 해도 말이죠. 오바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오바마입니까 또? 괜히 우리나라 분들이 관심 없으니까. 정말 여기 저는 삶의 지혜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통찰이 있죠. 저는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항목인데 불편한 상황을 유머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상황이 올 때마다 네. 이걸 가시도치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있죠. 네. 저도 잘 안 되지만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유머로 그 사람을 좀 무한하게 해준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그거를 받아버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 팔이 짧습니다. 네, 많이 짧아요. 짧은데 어느 사람이 야 너 진짜 팔 짧다 그러면 너 알았냐? 나는 무릎도 튀어나와 있어. 난 무릎도 약간 불편해. 이런 하나 더 가버리면 차라리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오히려 내가 유머로 생각시키고 내가 괜찮다고 해버리면 나는 그때부터는 괜히 막 그걸 쟤들이 알까? 뭐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팔 짧은 거는 별 얘기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게 내 자존감의 내밀한 지점에 대해서 남이 건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내 스스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에 가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하더라도 이게 화난다는 얘기 있죠. 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앞에서는 우아하게 네. 그래 너도 좀 짧은 것 같은데? 이런 것만 해도 상대방은 제가 자존감이 있는 애구나. 내가 함부로 이렇게 장난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강하구나. 네. 이런 느낌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발끈하면 얘 약한 지점이 여기구나를 그렇죠. 들통나 버리는 거죠. 발끈한다는 거는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 안에 뭔가를 찔렸기 때문이기 네. 때문에 발끈하지 않는 척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를 한다면 내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뭐 이런 단어가 어떨 줄 모르겠지만 업신여기지 않게 살 수 있는 또 세련되고 우아하게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낭독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가식도 아니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도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능이고 기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진면목이 아니라 난 가식 떨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그러고 삽니다. 네.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게 현명이고 지혜로움이지 절대로 그게 가식이 아니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해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또 이분입니까? 욕심이 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게 홍보는 아니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늘 이제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 뵀잖아요. 네. 사실 요즘 워낙에 자존감이라는 게 화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건강한 대답은 높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때에 따라 다릅니다. 아, 건강한 거죠. 라는 맞아요. 거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 정말 좋은 얘기네요. 난 높아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높은 게 그렇죠.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난 낮아요.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고 다만 견디고 꾸준하게 살아갈 뿐이다. 버티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징 지혜 좀 해주시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허지원 교수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꾹 꾹꾹 깍깍 소문 뿅뿅.